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PRG, PRP, PRF 이런 거 배웠었죠? 그렇죠? 좀뭐 Secure, PRP, PRG 다 배웠었죠?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시큐어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년 문제고 우리가 3번하고 5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자, G라고 하는 게 Secure PRG예요. 그다음에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G를 가지고 만든 애예요. 그럴 때 이 G 프라임이 시큐어할까 시큐어하지 않을까를 묻는 거예요. 시큐어한 PRG라고 하는 건 랜덤하고 구별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K는 랜덤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지 맞으면 2점, 틀리면 마이너스 2점, 대답을 안 하면 0점. 왜냐면 여러분들이 네글리저블인지 어드밴티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럼 A부터 한번 봅시다. 자, A, GK는 GK XOR, 이건 XOR죠. 그다음에 1, 얘는 11111이에요. 1이 N개 있는 거예요. 자, 1과 XOR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G 프라임 K는 CQ 할까요? CQ 하지 않을까요? 자, G가 랜덤이라고 했죠? 랜덤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비트를 플립한 거랑 똑같죠. 1을 0으로 0을 1로. 랜덤한 비트만 서로 바꾸면 그걸 랜덤한 비트예요? 아니에요? 랜덤하죠. 랜덤한 걸 비트만 바꾸는 건 랜덤이에요. 그래서 얘는 CQ예요. 자, 첫 번째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2번. GK에다가 여기는 이제 컨캐티네이트 붙이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 11111을 덧붙인 거예요. 자, 얘는 자, 랜덤하고 구별이 되는지 안 하는지만 알면 돼요. 랜덤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CQ예요? 자, CQ 한 사람. CQ 하지 않은 사람. 모르겠다는 사람. 자, 이거는 답은 인시큐어죠. 왜? 만약에 어떤 숫자가 왔는데 뭐 왔는데 뒤에 11111이다. 그럼 얘는 랜덤이에요. 슈도 랜덤이에요. 네, GK에서 G 프라임 K가 만들어진 거죠. K를 뽑아서. 랜덤이면 뒤가 111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랜덤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인시큐어예요. 세 번째. 답은 둘 중에 하나죠. CQ 아니면 인시큐어. 자, 2분의 1의 확률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인시큐어? CQ? 인시큐어. 자, 이것은 얼마? 자, 0이 나오죠? G 프라임 K에서 뽑으면 0이고 랜덤에서 뽑으면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구별이 되죠. 랜덤에서 구별이 되니까 인시큐어. 다 아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좀 헷갈리죠. 자, D. 시큐어? 인시큐어? 뭔가 우리가 패턴을 찾을 수 있으면 인시큐어예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G 프라임 K에서. G 프라임 K에서 뽑았으면 어떤 식으로 생겼겠어요? 뭐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뒤에 앞뒤 모양 똑같이 생겼죠. 랜덤은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인시큐어. 자, E는 왜요? 음. 자, GK는 랜덤처럼 보이죠? G의 EK는 K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둘 다 사실 상관없는 숫자예요. 둘 다 랜덤이에요. 그냥. 랜덤 두 개를 엑소하면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건 CQ예요. 자, F는 얘는 이제 두 개를 이어놓은 거죠. 자, GK는 랜덤이었죠. G의 EK는
랜덤인데 GK에서 G2K가 연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K를 모르는 상태에서 몰라요. 따라서 얘는 랜덤 두 개를 묶었으니까 CQ예요. G는 왜요? 음, 얘는 랜덤이죠. 그죠? 랜덤하고 그 다음 거는 얘는 사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거나 똑같죠. R의 일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얘랑 상관없이 얘 때문에 뭐가 돼요? 랜덤이 어떤 숫자를 랜덤과 XO라면 랜덤이죠 그냥. 그래서 얘는 CQ예요. H는 여기 이제 XO가 아니라 컨케이네이트죠. 아,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CQ예요? 인CQ예요? CQ? 인CQ요? 없어요. 네, 얘는 인CQ하죠. 왜죠? 얘는 이 값이 주어져 있죠. 랜덤처럼 어떤 값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죠. G에다가 R의 일부를 집어넣어 가지고 뒤 모양이 나온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값이 막 주어져 있어요. 막 주어져 있는데 이게 이런 모양인지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진짜 랜덤이면 저 모양대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걸 뜯어내서 한 비트 빼고 나서 G에다 넣었을 때 뒤에 이 값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맞으면 G 프라임 K에서 선택된 거고 저런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랜덤이 나온 거지. 우리는 형태는 알아요. 알고리즘 다 주어져 있는 거고 모르는 건 K만 몰라요. 예. 알고리즘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G 프라임 K가 저렇게 생긴 거다라는 걸 알려져 있는 거고 K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스테이가 G 프라임 K로부터 온 건지 랜덤에서 온 건지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컨캐티네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뒤쪽 모양이 맞게 오는지 확인하는 걸로 수도 랜덤인지 진짜 랜덤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식해요. I는 엑소화죠. 엑소화는 사실은 쉽죠. 이건 CQ예요. J는 CQ? K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K 플러스 1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관없는 랜덤이에요. 그래서 랜덤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이건 CQ하죠. 음. 어드밴티지가 1은 안 나오죠? 1은 안 나오는 것 같죠? 넌 네글리지블 괜찮은 거죠. 네글리지블이 문제죠. 어. 다 틀려도 괜찮아요. 다 틀리면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5번 한번 볼까요? 이건 PRF예요. 그래서 N은 128비트고 자, 키랑 메시지랑 셀프는 다 128비트고 F라고 하는 건 CQ 할 때 F 프라임이 CQ냐 아니냐. 왜 문제가 두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CQ 하지 않으면 공격을 찾아보아라. 그런 거예요. 자, A CQ 할까요? CQ 하지 않을까요? 자, A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예요? F 프라임에다가 메시지를 두 개를 주면 각각을 PRF를 적용시켜서 두 개 이어놓은 거죠. 음. 그러면 어드버서리가 적당히 메시지를 잘 주면 이게 PRF에서 만들어진 건지 진짜 랜덤에서 나온 건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F 프라임한테 어떻게 준다고요? 어드버서리가
8살이가 어떻게 준다고요? 뭘 물어봐요? 예, X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랜덤이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 진짜 랜덤이면 그냥 아무런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냥 랜덤으로. 그래서 계속 랜덤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슈도 랜덤이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같은 경우엔 값이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을 0령으로 주면 만약 앞뒤가 똑같은 그런 숫자가 났다. 그러면 슈도 랜덤이고 그냥 랜덤이 났다. 그러면 이건 랜덤이죠. 그래서 A는 CQ예요? 아니죠. 자, B는 B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비트를 뒤집어 주는 거죠. 음, 자, 예를 들어서 0과 11111을 주면 이거 이렇게 주지 않죠. 얘는 하나만 주죠. 0을 준다. 그러면 뭐 값이 랜덤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0을 주면 어떻게 나와요? FK0과 FK11111 이 값 두 개가 붙여서 나오죠. 음. 자, 쟤는 CQ 할까요? B는? A가 만약에 한 번만 물어볼 수 있으면 저 랜덤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A는 여러 번 물어볼 수도 있죠. PRF는. A가 뭐라 물어볼까요? 이번에 0 물어본 다음에 또 뭐라 물어볼까요? 111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랜덤이면 뭐가 와야 돼요? 그냥 랜덤이 나와야 되겠죠. 슈도 랜덤이면 F 11111이랑 F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 물어봐가지고 0 물어보고 111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럼 얘는 슈도 랜덤에서 온 거죠. 그렇죠? 여러 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PRF는. 여러 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잘 선택해서 물어보면 이게 진짜 랜덤 함수에서 리턴되어 오는 거지. 진짜 랜덤이면 어떻게 물어보든 간에 항상 랜덤 아무런 패턴을 못 찾아야 돼. 근데 얘는 0, 그다음에 1111 이렇게 물어보면 패턴을 찾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나온 결과와 두 번째 물어본 결과가 서로 뭔가 연관관계가 있죠. 앞뒤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걸로. 그래서 얘는 인식표가 돼요. 생각보다 시큐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패턴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아웃풋으로부터 그러면 시큐하지가 않아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드밴티지는 얼마일까요? A가 구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저렇게 물어보면 항상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는 1이에요. 예전에 보면 항상 맞출 수 있어요. 저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A번 문제 5의 A번 문제는 한 번만 물어봐도 구별할 수 있고 B번 같은 거는 두 번 물어봐야 되고. 좀 이해돼요? 그러면 3년 전 걸 한번 볼까요? 지워야 되겠다. 못 봤죠? 자, 3번의 A, CQ예요, 인식큐예요? 어때요? 음, B, C.
D. E. E는 어, 패턴 있죠. K 뒤쪽을 보고 집어넣어서 GK가 나온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F. 음, 어, 출력 나온 거에서 뒤쪽 거를 G에 넣어가지고 앞쪽 게 넣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G. 음, K 뒤쪽을 가지고 G를 두 번 해가지고 앞쪽에 넣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음, H. 인식해야죠. 왜? 뒤에가 R이라고 치면 앞쪽은 R과 어떤 숫자를 XO한 거죠. 이 숫자는 G1은 알려져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뒤에 거 가지고 앞에 거 요거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인식해요. I. 뭐라고요? I. GK랑 GK 플러스 1은 서로 완전히 다른 랜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랜덤이 있는데 앞쪽이 이거와 완전히 다른 랜덤에 요거는 완전 다른 랜덤이죠. 그래서 얘는 지켜요. J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식해요. 왜냐하면 뒤에 컨스탄트 여기 붙어 있으면 무조건 랜덤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헷갈리죠 막. 자, 그러면 PRF 우리 아까 두 문제 봤는데 여러 문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문제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F가 CQ일 때 얘는 CQ일까요? 요 기호는 뭐냐면 0부터 n-2까지 비트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비트는 버리겠다. 랜덤이 쭉 있으면 끝에 비트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비트 버리면 앞쪽에 있는 거가 랜덤처럼 보일까요? 그러니까 얘는 CQ예요. 랜덤에서 일부 버려도 랜덤이잖아요. 자, B는 F가 CQ한데 뭐 메시지만 플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CQ한 거고 원래. C는 C는 뭐예요? 인시큐어? 어, 키 값을 뭐라고요? 자, 키 값을 애드레스랑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키 값은 애드레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애드레스를 할 수 있는 건 X를 선택하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키는 어떻게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런 경우 CQ 하죠. 앞쪽도 랜덤처럼 보고 뒤쪽도 랜덤처럼 보니까 키가 다르니까. 물론 키가 같으면 구별이 되죠. 근데 그 확률은 네글리저 버리죠. 키 두 개 같은 확률은 네글리저 버리면서. B. 인식큐어? 그러면 에드월스가 뭘 물어보면 돼요? 0을 물어보면 되죠. 0을 물어봐서. 그럼 끝이에요? 0을 물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네요. 랜덤한 어떤 숫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1을 물어보면 되겠죠. 1을 물어봐서 앞에 0에서 물어봤던 걸 가지고 F, K1을 계산했을 때 지금 대답한 거랑 같은지 체크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수도 랜덤 펑션은 여러 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입력을. 그래서 0 물어봐서 하나 얻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숫자 넣어서 알고리즘 알려져 있으니까 키를 안 거니까 0을 넣으면은 만약에 슈도 랜덤이면 키가 나왔을 거고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게 물어서 대답한 거랑 같은지 체크해 보면 랜덤에서 계산한 건지 슈도 랜덤으로 계산한지 알 수 있어요. 인식형. E는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뭐 x는 0, 뭐 0을 넣으면 앞뒤가 똑같아지고 만약 0이 아니라면 뭐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1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2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물었을 때 뒤쪽과 2를 물었을 때 앞쪽이 같은지 체크하면 되죠. 인식표. F는 키가 다르면 사실 완전히 다른 숫자라서 문제가 없었죠. 얘는 CQ. G는 뭐예요? 뭐 인식하죠. 왜냐하면 앞에 걸 가지고 이게 아니죠. 여기 앞에 걸 가지고 그걸 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뒤에 거랑 맞춰지면 그러면 슈도 랜덤 성분이니까. H는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F 프라임 K에다가 어떻게 0 물어보고 또 F 프라임 K에다가 1 이렇게 물어보면 슈도 랜덤 진짜 랜덤이면 이 두 값은 서로 다르겠죠. 근데 F 프라임 만약 슈도 랜덤이었다면 저 두 값이 지금 같아지죠. 그렇죠? 0x월 1n 1n을 물어보면 1n x월 0 그래서 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해야 되죠. i는 귀찮죠. CQ예요, 인식해요. 인식해요?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자, 뭘 먼저 물을까요? x에다가 뭐 아무거나 불러 0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뭔가 C1, C2가 나왔다고 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C1? C1을 물어봐서 그럼 뭔가 값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C3, C3, C4라고 그러면 뭘 체크해 보면 돼요? C2랑 C3랑이 같은지 만약에 F였다면 자, F 프라임 K0은 FK 0과 FK 0 XOR FK 0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K C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값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C1이라서 C1을 물어보면 그러면 얘는 F K X 자리에 C1이니까 C1 이렇게 하고 뒤에 뭐 추가돼 있을 텐데 요 값이 지금 얼마예요? C1과 같은 거죠. 0x였으니까. 그래서 요거와 요게 같은지 비교해 보면 슈도 랜덤에서 나온 건지 진짜 랜덤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인식해요. J는 음? 키가 다르죠. 키가 다르면 그냥 값은 그냥 랜덤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켜. 이제 대충 감은 오죠. 키가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메시지에 뭔가 계산해서 들어간 거는 좀 위험하죠. 그런 감이 있으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면은 이게 시큐한지 안 한지 맞추기 어렵겠죠, 좀.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대부분 시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큐어 PRG, PRP, PRF 이런 걸 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럼 이제 PRP, 뭐 PRF 이런 걸 했던 이유는 뭐냐? 어, 원래는 원타임 키였어요. 한 번만 인크리션 하는데 키를 쓰고 그 다음에 키를 계속 바꿔야 됐죠. 그래서 여러 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타임으로만 하는 걸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원타임이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 뭐 시큐어 인크리션 만들 때도 시큐어 PRP로 만들 수 있는데 애드버서리 파워는 사이퍼 텍스트를 하나만 볼 수 있다. 즉 애드버서리가 할 수 있는 건 보통 사람들이 키를 한 번 받으면 그걸 가지고 사이퍼 텍스트 한 번만 만들고 버리기 때문에 쓰는 건 못 본다. 그럴 때 애드버서리 골은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플레인 텍스트의 정보를 얻는 것. 그걸 우리가 시멘트 시큐리티라고 그랬죠. 정보를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드버서리가 성공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어드버서리가 여러 번 사이퍼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것.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키를 여러 번 쓰고 싶은 거예요. anytime. 그전에는 키를 한번 인크립션을 쓰고 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그 키를 가지고 계속 인크립션하는데 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경우에 어드버서리가 구별을 못 해야 되겠죠. 시큐리티는 똑같아요. 시멘트 시큐리티 똑같이 쓸 거예요.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로부터 플레인 텍스트의 정보를 하나도 못 얻어야 되는데 근데 어드버서리가 이제 좀 더 정보를 많이 얻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의 키로 여러 번 인크리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이퍼 텍스트를 여러 개 주는 걸로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어덜서리가 좀 더 능력이 좋은 거잖아요. 어덜서리가 뭘 할 거냐면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을 할 거예요. 이건 뒤에서 볼 텐데 이건 뭐냐면 어덜서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어, 인크립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 원래 어덜서리가 있으면 원래는 처음에 어덜서리가 사이퍼 텍스트만 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어덜서리가 인크립션을 요청해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인크립션은 뭐야?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질 때 요거에 대해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공격자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어덜서리가 사실 어떤 사이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이란 뜻은 뭐냐면 어덜서리가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어드버서리가 자기 마음대로 요 메시지에선 요 사이퍼 텍스트, 요 메시지에선 요 사이퍼 텍스트 이런 쌍을 다 너 마음대로 가져. 그럼 굉장히 많은 사이퍼 텍스트에 대한 플레인 텍스트가 뭐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라고 할 거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RP 우리가 이제 PRP를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PRP는 인버스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크리션 다음에 디크리션도 할 수 있어. PRP를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우리가 하는 건 블럭이 하나 주었으면 인크립션 하고 나면 또 다른 블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번 한다. 이거를 우리가 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메시지의 길이가 한 블럭이 아니라 굉장히 긴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시지가 엄청 길어요. 메시지가 긴 걸 인크립션 해야 돼요. 메시지가 블럭으로 땄잖아 4개 4개 정도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로 칩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크립션을 해가지고 하면 출력이 또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PRP를 써서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원래 플레인 텍스트였고 사이퍼 텍스트도 이렇게 4개의 블럭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요걸 어떻게 인크립션 하면 좋을까요?
하나에 대해서는 인크리션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인크리션하면 요 한 블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크리션은 있어요. PRP, 뭐 AES 같은 걸 써면 돼요. 요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얘도 그냥 똑같게 할까요? 그냥 똑같이 PRP를 적용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블럭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우리가 PRP를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로닉 코드북이라고 얘기해요. ECB 모드라고 얘기해요. ECB 모드. 그래서 ECB 모드는 되게 간단하죠. 메시지가 길게 있으면 그걸 블럭으로 잘라요. 각 블럭마다 PRP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냥. PRP는 AES 같은 거, 블럭 사이퍼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8비트 단위로 다른 키를 적용해서 다른 128을 만들고, 그 다음 블럭에 대해서도 똑같은 키로 알고리즘 적용해서 그 다음 사이퍼를 만들고 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 뭐냐? 만약에 이 두 블럭이 입력이 똑같았어요. 그럼 출력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키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가 새는 거예요. 똑같은 블럭이면 사이퍼 테스트 똑같아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왼쪽이 원래 플레인 텍스트였어요. 자, 오른쪽은 22 모드로 그러니까 AES 알고리즘을 써서 인크리션 한 거예요. 뭐가 좀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랜덤 같아요, 오른쪽. 뭔가 좀 보이죠? 아, 플레인 텍스트로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플레인 텍스트의 정보가 세죠. 사람 같은 거 좀 보이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럼 시켜야 하나요?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22 모드는 사실 엄밀하게 시켜야 하지 않죠. 그래서 22 모드는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정보가 새는 걸 시켜야 하지 않아요. 음. 그럼 이제 우리가 22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를 배우겠죠.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 모드는 시멘티컬리 시켜 할까요? 시멘틱 시큐리티를 만족할까요? 시멘틱 시큐리티 기억나요, 정의?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얘가 M0에서 만들어진 건지 M1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빠른 시간 안에 구별을 못하면 되죠. 그다음 우리가 게임으로도 했었죠. 게임으로 하면 M0, M1을 누가 찾아요? 어드버서리가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물어보죠. M0, M1을 선택해서 물어보면 챌린저가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죠. 이럴 때 어드버서리가 얘가 M0를 인크리션한 건지 M1을 인크리션한 건지 맞출 확률이 빠른 시간 안에 네글리저블이면 시멘틱 시큐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22 모드는 시멘틱 시큐리티를 만족할까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시멘틱 시큐리티는 이렇게 됐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챌린저가 둘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주는데 이게 사실 잘 구별이 안 되더라.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거의 0에 가깝더라. 네글리저블이더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2 모드가 시멘틱 시큐리티를 만족하지 않는다. 즉 어덜서리가 구별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보이면 되죠. 어덜서리가 메시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 어덜서리가 있어요. 어덜서리가 있고 이쪽에 챌린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게임 베이스로 할 거예요. 자, 어덜서리가 자기가 메시지를 선택해서 주면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선택해서 주면 돼요. 메시지 M0랑 M1을 주면 돼요. 어떻게 줄까요? 한 블럭만 주면 할 수 있을까요? 두 블럭 정도는 줘야 되겠죠. 그렇죠? 두 블럭 정도로 줄게요. 그럼 두 블럭 무슨 메시지 줄까요? 자,
첫 번째 블럭은 그냥 서로 두 블럭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hello world 이렇게 보냈다고 하죠. 두 블럭이 이렇게. 자, M1은 hello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 그럼 챌린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랜덤을 하나 뽑겠죠. 0 또는 1. 그리고 사이버 텍스트를 만들 거예요. 인크립션을 만드는데 MB를 가지고 뭐 키가 있겠죠. 당연히. 키는 랜덤하게 뽑겠죠. 그런 다음에 사이버 텍스트 와요. 자, 애드버서리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 0이고 언제 1일까요? 얘도 당연히 두 개짜리 블럭이겠죠. 사이버 텍스트가. 여기는 뭐 C1이라고 C2라고 합시다. 자, 어떨 때 얘가 애드버서리가 0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C1, C2가 다르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B'은 0, M0. 만약에 같으면 B'은 저 M0를 인크리션 하면 헬로 월드니까 두 개가 서로 사이프텍스 다르겠죠? 입력이 다르니까. M1은 같은 건 헬로 헬로가 똑같으니까 사이프텍스도 앞뒤가 똑같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드밴티지가 저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드밴티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어드밴티지. 이렇게 생긴 어드밴티지의 뭐 이 인크리션 또는 퍼뮤테이션에 대한 거는 자 하나 똑같죠? B가 1일 때 얘가 B'을 0이라고 하는 걸 마이너스 B가 0일 때 얘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드밴티지로 했으니까. 이거 뭐 22 모드로 볼게요. 22 모드. 자, 이 값은 자 B가 1일 때 B'이 0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그럴 경우 없죠. B가 1인 경우는 헬로인데 헬로인 경우에는 사이프 텍스트가 무조건 같잖아요. 같으면 1로 대답하니까 0이 될 확률이 0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0일 때는 이거는 1이죠. 그래서 얘는 예. 그래서 항상 맞춰요. 그렇죠? 항상 맞추기 때문에 시멘틱 시큐어하지 않죠. 어드밴스 소리 시간 오래 걸려요? 그냥 if문 한 번이니까 금방 가죠. 그래서 얘는 시큐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ECB 모드는 시멘틱클리 시큐어하지 않다. 이런 예를 보내주면 끝이에요. 어차피 모든 메시지에서 다 구별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하나로 찾으면 시큐어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ECB 모드는 not secure.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인 모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가 한 블럭이 아니라 여러 블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까요? 우리가 스트림 사이퍼 할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스트림 사이퍼 할 때는 GK 해가지고 만들었었죠. 만약에 F가 있으면 K 0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 블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입력을 하지 말고 그냥 인덱스 0을 주고 나온 값 그거랑 XOR을 하고 두 번째는 1을 넣은 값에다가 XOR을 하고 2를 넣은 값이랑 XOR을 하고 3을 넣은 값이랑 XOR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이 값은 이 사이퍼 텍스트로 하면 이 위에 거 얘는 뭐랑 비슷해요? 얘는 랜덤이랑 같은 값이죠 사실. 다 입력이 다로 가니까 얘는 랜덤 스트링 같고 랜덤 스트링이랑 엑소하면 밑에 것도 얘도 랜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스트림 사이퍼잖아요. 그렇죠? 스트림 사이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슈도 랜덤 펑션을 적용하면 그러면 시큐하게 메시지를 인크립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는 법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보면 여기 0, 1, 2 이런 것들 있죠. 3.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카운터잖아요. 그렇죠? 카운터가 0, 1, 2, 3 이렇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값들을 만드는 랜덤 값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카운터 값이 딱 정해져 있죠. 시작이 0부터. 그래서 카운터는 카운터인데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져 있어요. 디터미니스틱 카운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크립션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디터미니스틱 카운터 모드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크립션 하는 것. 우리가 스팀 사이퍼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저 이그젝들이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인크립션 하는 방법을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카운터 모드 인크립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전에 우리가 22 배웠던 거죠. 22는 일렉트릭 코드북은 각각 입력을 그냥 PRF에 넣어서 PRP에 넣어서 그냥 계산해서 그걸 사이퍼 텍스트로 하자 했었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별로 시켜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시켜하죠. 왜냐면 스트림 사이퍼랑 동일하거든요. 각각이 다 다른 거여서. 그래서 이게 카운터 모드 또는 디터미니스틱 카운터 모드예요. 그래서 요 F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뭐 AS나 뭐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죠. AS에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에 0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고 해서 그걸 엑소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큐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시큐어 카운트. 그래서 디터미닉 카운트 모드. 그래서 디터미닉 카운터 모드는 우리가 CQ와 PRG가 있으면 스트림 사이프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걔는 CQ 했었어요? 기억나죠? 네, 뭐 어드밴티지도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똑같이 분석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CQ해요. 뭐 2배 뭐 이런 게 있었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인투이티브하게 보면 이런 거죠. 원래 메시지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크립션을 하려면 뭔가 F 이런 거를 적용해서 엑소어를 해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서 주죠. 그거랑 요 F 대문자 F들은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랜덤 함수랑 똑같다고 그랬죠. 랜덤 함수에 0 넣고 랜덤 함수에 L 넣으면 동일해요. 요거랑 엑소랑 동일한 거고 M1 경우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고 그런데 랜덤 M0와 랜덤을 엑소한 거랑 M1과 랜덤을 엑소한 거는 서로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비슷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똑같고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지난번에 다 봤던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키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냥 긴 것뿐이지 이 메시지 다른 메시지에서 또 뭐 또 같은 키를 끄고 이런 건 없었어요 지금.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키를 여러 번 쓰는 거에 대해서 시큐리티를 정의를 하고 알고리즘도 컨스트럭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니 타임 키. 자, 지난번까지는
디터미니스 카운터 모드까지 했던 거죠. 디터미니스 카운터 모드를 쓰면 어쨌든 키를 한 번만 쓸 수 있고 대신 PRP를 써서 우리가 시큐한 인크리션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메시지 길이가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 자르고 블럭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F를 적용시켜서 XO하는 식으로 스트림 사이퍼 형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매니 타임 키에 대해서 시멘틱 시큐리티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키를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여러 번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멘틱 시큐리티 for many time key. 어드베서리의 골은 똑같아요. 어드베서리는 어쨌든 사이퍼 테스트가 주어졌으면 거기부터 플랜 테스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틱 시큐리티를 깨는 게 어드베서리 골이에요. 시멘틱 시큐리티는 알다시피 M0, M1을 뽑아서 주면 사이퍼 테스트를 만들고 이게 M0에서 온 건지 M1에서 온 건지 맞추는 게 시멘틱 시큐리티예요. 그런데 이제 어드베서리의 파워가 더 늘어난 거예요. 뭐냐면 키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인크립션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드베서리들이 요 메시지를 인크리션하면 요거, 요 메시지를 인크리션 요거 이런 페어들을 막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드베서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메시지를 인크리션하면 이거, 이런 메시지를 인크리션하면 이거, 뭐 이렇게 뭐 Q개를 물어보면 Q 이런 거를 다 테이블로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뭐라고 했냐면 논 플레인 텍스트라고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에 포함시켜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 안 쓰고 그냥 이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으로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덜소리가. 그러니까 어덜소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아무 메시지나 잘 골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에 대한 인크리션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이퍼 텍스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쳐요. 어덜소리가. 그런 경우에 시멘틱 시큐를 깬다. 그러면 우리가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에 대해서 만약 못 깬다.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에 대해서 시큐한 스킴이 되는 거예요.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은 어덜소리가 공격력이 더 세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어덜소리가 공격을 잘 못한다. 그러면 스킴이 훨씬 더 좋은 스킴이죠. 사이퍼 텍스트 온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덜소리가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인크리션 할 수 있는데도 못 깨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CPA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을 우리가 생각할 거고 이거는 실제로 리얼 라이프에서는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자가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뭐 사이퍼 텍스트를 메시지 이거에 대한 인크리션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 깨지면 뭐 항상 들 깨지겠죠. 잘 안 깨지겠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공격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인크리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그래서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챌린저가 있고 여기 어드버서리가 있어요. 뭐 다르기 다양하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어드버서리가 메시지 1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C1을 얻겠죠. 메시지 2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C2를 얻겠죠. 그 다음에 여러 번 물어볼 수 있어요. MQ에 대해서 물어보면 CQ를 대답을 해요. 이렇게 다 안 상태에서 어드버서리가 그냥 두 개의 메시지를 선택을 해요. M과 M 프라임. M과 M 프라임은 앞에서 물어본 것도 상관없어요. 물어봤던 안은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라서 이거 두 개를 줘요.
그러면 챌린저가 물론 키는 처음에 한번 선택해가지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그래서 12를 주고 그럴 때 얘가 맞추는 거죠. B 프라임.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추가적인 능력이 더 있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추가적인 능력. 그래서 여기서 C 아이들은 똑같은 키로 다 인크리션 한 거예요. 자, 여기를 딱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인크리션 알고리즘이 입력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출력이 나온다. 즉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러면 얘는 스큐어할까요? 시큐어하지 않을까요? 시큐어하지 않죠. 왜? M0, M1을 자기가 물어봤던 걸로 선택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준 플랜 테스트 어택을 지원하려면 무조건 인크리션 할 때마다 사이퍼 텍스트가 다른 값으로 나와야 돼요. 랜더마이즈가 돼야 되고 매번. 키는 똑같은 걸 쓰고.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정은 뭐냐면 키는 한 번만 뽑는 거예요. 한 번만 뽑고 M1 프라임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그 키로 인크리션 해주는 거고 M2 프라임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그 키로 인크리션 해주는 거고 매번 똑같은 키로 인크리션 해주는 거예요. 키는 안 바뀌는 거예요. 한번 선택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크립션이 디터미니스하면 시큐어하지 않다. 느낌이 오죠? 한번 증명해 볼까요? 증명할 수 있겠죠. 자, if 인크립션이 디터미니스틱하다. And it is not secure. 자,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죠. A가 M0를 뽑아가지고 물어봐요. M0에 대한 인크리션이 뭔지 물어봐요. 그럼 얘가 C0로 대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M1도 뽑는데 물론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M0랑 M1을 줘요. 그러면 얘가 둘 중에 하나 뽑았겠죠. 그래서 12는 당연히 M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언제 B 프라임이 0이라고 대답할까요? 음, CB랑 C0가 같으면 다르면 1. 그러면 어드밴티지는 1이다. 그죠? 거의 1이죠. 그래서 구별 가능하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하면 안 돼요. 인크립션이.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에서 인크립션 물어봤는데 똑같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거 전에 물어봤던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점이 뭐 4.5예요. 그래서 친구 걸 봤더니 나랑 사이퍼텍스가 동일해요. 그럼 그 학생의 성적은 4.5가 되는 거죠. 만약 똑같은 키로 인크리션 했다면. 그래서 똑같은 키로 인크리션 했을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한 인크리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디터미니스틱하면 한 번만 키를 쓰는 경우에는 오케이인데 키를 여러 번 쓰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퍼텍스트 나오기 때문에 안 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랜더마이즈 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를 인크립션을 하면 매번 다른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뭔가 사이퍼 텍스트가 있는데 랜덤한 값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값은 매번 마음대로 인크립션 알고리즘 뽑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이퍼 텍스트는 플레인 텍스트의 길이랑 어땠었어요? 다 같았죠, 길이가. 그런데 랜더마이즈부터는 이제 랜덤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길어져요, 사이퍼 텍스트가. 그래서 요 크기는 원래 메시지보다는 좀 더 길겠죠, 랜덤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랜덤한 알고리즘, 랜더마이즈 인크립션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랜더마이즈 알고리즘 뭐냐면 메시지 M0가 들어오면 인크립션을 하면 사이퍼 텍스트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물론 랜덤 파트가 붙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고, 디크립션 했을 때는 똑같은 M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하자면 사이퍼 텍스트는 플레인 텍스트보다 더 길어요. 왜냐하면 랜덤한 파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즉 사이퍼 텍스트의 사이즈는 플레인 텍스트 사이즈 더하기 랜덤을 나타내는 비트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 인크립션 하더라도 사이퍼 텍스트는 달라요. 왜냐하면 랜덤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연히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연히 같으면 정보 새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한 비트가 우연히 같아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랜덤한 비트가 꽤 커야 돼요. 랜덤 비트가 대충 한 128비트 이상은 돼야 돼요. 128비트인데 같아질 확률은 이게 128분의 1이니까 거의 없죠. 만약에 랜덤한 비트가 2비트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secure pseudo random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인크립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랜덤 하나 뽑아요. 뽑은 다음에 아웃풋을 할 때 이 랜덤과 그 다음에 pseudo random 펑션을 이 랜덤에다 적용해 가지고 메시지랑 XOR 했었어요. 자, 이렇게 E를 만들면 얘는 시멘트릭 시큐어 할까? 초전 플레인 테스트 어떻게 돼서 어떨 것 같아요? 시큐어 할까요? 왜죠? 매번 사이퍼 텍스트가 달라서 키는 같아요. 우리가 키는 안 바꾸는 거예요. CPA에서는 키는 동일해요. 키는 그렇죠. 음, 왜냐하면 R이 달라져서 R이 달라지니까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M에 대해서 할 때마다 R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R이 얼마나 크냐죠. 만약에 R이 2비트다. 그러면 할 때마다 달라져요. 뭐 한 5번 하면은 꼭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이 어떻게 돼야지 CQ예요? R이 충분히 길어야 되겠죠. R이 충분히 길어서 두 번 다시 또 안 나타나게. 그래서 답은 3번. R이 충분히 커서 여기 뭐 128비트 이런 식으로 충분히 커서 요 스몰 R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높은 확률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CP에 대해서 시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보면 뭐 128비트 정도 이상을 써요. 자, 여기는 지금 랜덤을 뽑았는데 여하튼 우리의 목적은 매번 사이퍼 텍스트를 뽑을 때마다 다른 게 만들어지면 되죠. 저게 R이 랜덤이든 R이 카운터든 상관없죠. 매번 다른 게 적응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R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뭐 랜덤이 아니라 그냥 카운터처럼 하자. 즉 그게 일종의 난스라고 얘기하면 돼요. 난스 여기서는 일종의 뭐 임시 변수 뭐 또는 카운터로 만들어내고 난스를 뭐 랜덤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든.
매번 달라지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 때마다 달라지는 값. 그래서 인크리션을 할 때 앨리스랑 바비 할 때 둘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카운트 스테이트가 있어서 뭐 있어도 되고 그냥 없다고 치고 메시지가 있으면 키를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난스를 적용을 해서 이게 마치 랜덤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나갈 때도 난스랑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랜덤을 뽑았죠. 뽑아서 항상 사이퍼 텍스트가 다르게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뭐 일종의 카운트를 줘서 첫 번째 할 때는 n이 0, 두 번째 그래서는 n이 1, 세 번째는 2 매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다 다르죠. 이걸 우리가 난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난스는 카운터도 되고 그냥 랜덤에도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랜덤아이즈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는데 랜덤아이즈 인크리션 했는데 난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난스를 랜덤으로 뽑으면 랜덤아이즈 알고리즘이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난스 기반의 인크리션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걸 카운터로 하든 랜덤으로 하든 매번 다른 것만 보장이 되는. 그래서 난스 베이스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이퍼 텍스트들에 들어가 있는 난스들이 다 다르다는 것만 보장이 됩니다. 이거 한번 예제를 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KF라고 하는 건 Secure PRF예요. 그 다음에 인크리션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R이라고 하는 걸 0으로 이제 초기화해 놓고 R이 이제 난세예요. 여기서는 카운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크리션 할 때마다 R을 하나씩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크리션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면 쟤는 CQ 할까요?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R 크기가 커야 되겠죠? R이 2비트다 그러면 한 4번 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R이 충분히 크면 반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R이 충분히 커서 반복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얘는 CQ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랜덤으로 하든 아니면 카운터 베이스로 하든 어쨌든 겹치지만 않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모드 어, 를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볼까요? 우리가 CBC 모드랑 카운터 모드 두 개를 볼 거예요. CBC 모드를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 모드. 카운터 모드 앞에서 디터미니스트 카운터 모드 기억나요? 걔는 메시지가 쭉 있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F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스트림 사이퍼로 한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냥 XOR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디터미니스트 카운터 모드죠. 그렇죠? 이거에는 난스가 있어요, 없어요? 매번 할 때마다 0부터 시작하죠. 매번 할 때마다 0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매번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할지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뭐 어떤 값으로 이니셜 벡터 요 값으로 시작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는 이 값, 두 번째 거는 이 값 더하기 1, 이 값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할 때마다 요 IB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크리션 할 때마다. 그러면 얘는 사이버 텍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사이버 텍스트는 IB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4개가 나오겠죠. C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게 카운터 모드예요. 그냥 간단하죠. 원래 디터민 카운터 모드는 IB가 없었어요. 0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냥 카운터 모드는 난스가 추가되어 있던 거예요. IV라고 하는 난스가 있어서 저거 없으면 뭐 매번 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해도 상관없고 랜덤을 뽑아서 하는 것도 상관없어. 둘 다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만든 게 카운터 모드고 카운터 모드를 우리가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CBC를 먼저 볼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CBC가 먼저 나와서 그래요. 카운터 모드가 더 늦게 나오고 CBC 모드가 더 복잡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게 뒤를 봅시다. 먼저 뒤를 봅시다. 자, 그래서 카운터 모드인데 카운터 모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까지만 한 게 우리가 디터미니스트 카운터 모드였고 난스가 더 추가되는 게 랜더마이즈드 카운터 모드. IB를 랜덤하게 뽑으면 랜더마이즈드 카운터 모드.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에는 이거 뒤쪽은 원래 있었던 거고 앞쪽에 IB까지 더 포함을 해서 만든다. 디크립션도 IB가 있으니까 우리가 F 값들 다 만들 수 있죠. K를 알면. 그거 가지고 디크립션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IB가 랜덤한 건 랜더마이즈 카운터 모드고 랜덤하면 얘가 만약에 뭐 카운터처럼 하나씩 증가한다 그러면 난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모드? 뭐 난스 카운트 모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난스 카운트 모드는 이 IB 값이 그냥 카운터처럼 동작하는 뭐 그런 거. 어쨌든 반복만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랜덤 카운트 모드, 난스 카운트 모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 그냥 카운터 모드라고 얘기해요. 카운터 모드면 저렇게 앞에 IB가 붙어 있는 것, 랜덤이든 뭐 카운터든 뭐 다 다른 값으로 붙어 있는 것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카운터 모드가 있고 앞쪽에 이제 우리가 CBC 모드를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